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교육학이라는 파트와 내용학이라는 파트로 나뉘네요. 그 중에 제가 해드려야 될 부분은 요 교육학인 거고요. 교육학 중에서도 이런 파트가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뭐 이제 이런 파트들이 있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해드려야 될 영역은 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무엇부터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냐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육학과 내용학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긴 합니다만 각 과목, 즉 이걸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목이 과목별로 공부하는, 즉 학습하는 방법이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른 거에 대해서 파트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과목별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꼭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구조를 좀 시켜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자,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친구는 각 총론이라는 친구와 강론이라는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총론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기술이 되고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좀 크게 쓸게요.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가 언제이며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편제.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간 배당 기준이라고 하고요. 일주일에 몇 번 수업하느냐 뭐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엔 단위 배당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총론이라는 파트에서는 그 교육과정이 언제 적용됩니까? 예를 들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2018 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처음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육과정이 적용된 요 해를 봐야지만 2015 교육과정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찌됐건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총론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구조화해야 되는 내용은 적용 시기가 언제이며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중학교에는 시간, 고등학교에는 단위가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강론이라고 하는 구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문서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 문서체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격이라는 친구와 두 번째는 목표라는 친구와 세 번째는 내용이라는 친구와 다섯 번째는 평가라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머릿속에 일단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을 잘 하려면 첫 번째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 유형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임용 시험을 잘 보시려면 물론 많은 지식들을 포함해야 되지만 그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문제를 확인하시면요. 내가 무슨 내용을,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 내용과 그 내용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비단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라고 표현하는 거 무엇을 명확하게 확인하라고 하냐면 기출문제를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라고 하는 내용적인 측면과 어떻게라고 하는 학습하는 방법적인 측면을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적인 측면이라는 부분은 출제되는 빈도예요.
출제가 되는 빈도입니다. 그 출제가 되는 빈도를 다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쪼개면 하나는 되게 많이 출제되는 빈도와 하나는 적게 되는 빈도, 즉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먼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강론에 보면 아까 제가 성격, 목표, 내용, 교사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파트입니다. 내용 파트. 그 다음 많이 나오는 파트가 교수학습 파트예요. 그러면 그거는 출제의 빈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로 바꿔 해석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요. 출제의 빈도가 적다라는 것 여기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출제의 빈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중요도를 확인하실 거고요. 그 중요도에 따라 학습에 투자하는 시간, 즉 우선순위를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우선순위를 먼저 두시고요. 출제 빈도가 좀 적은 영역은 후순위로 좀 미루시기 바랍니다. 좀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전력 투구를 하시고요. 이쪽은 약간 조금 전력 투구를 하지 않는 정도, 즉 소제목 정도만 여러분이 확인하고 하실 정도로만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방법이라고 측면하는 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개념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요.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의 명칭을 쓰라고 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요거의 실례를 들어드리면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수준별 수업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수준별 수업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기능 수준을 기준으로 놓고 구분을 한다면 두 가지의 수준별 수업의 유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다양한 과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수준별 수업과 다양한 목표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수준별 수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정의,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정의를 막 이제 외우실 거예요. 외운다라는 표현은 요게 문제가 나오면 요걸 쓰고 요게 문제가 나오면 요걸 쓴다는 거지 선생님들이 외우시는 건 막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시험 문제는 요거를 예시로 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교수학습 활동을 예시를 들고요. 시험 문제의 정답은 이 명칭을 쓰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의 패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좀 명확하게 잘 하셔야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개념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그래서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첫 시간으로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야 될 한 가지 좀 팁, 학습하는 방법의 팁은 뭐냐면 역사성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순서적으로 좀 배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교수 요목기 때는 어떻게 바뀌었으며 1차는 어떻게 되고 마지막 2015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적용 시기예요. 또는 편제를 얘기합니다. 이게 7차 그 다음에 2007, 2009, 2015 이렇게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적용 시기 즉 총론에 대해서 한 가지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시기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편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시간과 단위 배당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준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순서로 여러분들이 좀 배열해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가면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5 체육과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올해가 2019년도고요. 내년에는 2020학년도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당해년도에 어떤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2020년도는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건 중학교 3학년이 2020학년도에 처음 적용이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2020학년도에 처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적용 시기에서 우리가 메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학년을 꼭 명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2020학년도에는 중학교로 얘기하면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 2015 교육과정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적용 시기와 관련되어 있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즉 다시 말하면 적용 시기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만 볼게요. 적용 시기. 자, 교수 요목기에는 요때 적용이 처음 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1차 때는 이렇게 되어 있고 2차, 3차에서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건 7차 교육과정 때부터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론, 적용 시기.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다가는 항상 7차, 2007 개정, 2009 개정, 제일 중요한 2015 개정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7차 교육과정은 언제 처음 적용이 되냐면 2001년도에 처음 적용이 됩니다.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2001년도에 7차 교육과정이 중학교 언제 적용이 되냐면 중학교 1학년에 처음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적용 시기만 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요. 2007년도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언제 처음 적용이 되냐면 2010년도에 중학교 1학년에 처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확인하다시피 무엇을 확인할 거냐면 그 다음에 2009 교육과정을 가면 총론과 강론이 적용되는 시기가 좀 달라요. 2009 개정교육과정은. 그래서 2009 개정교육과정은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총론이 적용되는 시기는 2011학년도, 강론이 적용되어 있는 시기는 2013학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즉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에 적용받고 있는 시기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언제부터냐면 그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 게 2018학년도부터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적용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문제이죠. 찾으셨습니까? 찾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되는 건 이제 무엇을 의미할 거냐면 편제를 의미할 거예요. 편제를 의미할 겁니다. 자, 편제와 관련되어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1차 교육과정인데 편제라 함은 요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 말이 편제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2차를 보여드릴게요. 2차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좀 다르네요. 1차 때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다 똑같았는데 2차 때에는 중학교는 교과, 반공, 특별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교과와 특별로 되어 있네요. 다시 말하면 요게 새롭게 등장을 했네요. 시대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유신이었네요. 유신. 그쵸? 굉장히 삼엄한 시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요게 무엇이라고요? 편제. 자, 그럼 3차 다시 보여드리면 와우, 3차 똑같네요. 무엇이 없어졌냐면 아까 2차에서 봤던 반공과 도덕이 없어졌네요. 그쵸? 자, 4차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5차 때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7차 교육과정이었네요. 자, 7차 교육과정을 보니까 중학교와 고등학교라는 말이 없어졌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이라는 이원화된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편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몇 차 교육과정이냐면 말씀드렸듯이 7차 교육과정입니다. 따라서 편제는 이렇게 쓸게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그 다음에요. 선택중심교육과정 자 그러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이 도입되는 시기가 좀 다르네요. 그쵸? 자 시기를 확인해 드릴게요. 자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 7차 교육과정이고요. 2001년도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처음 적용이 됐네요. 자 선택중심교육과정을 봅시다. 선택중심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언제 처음 적용이 되냐면 쭉 가니까 2003년도에 처음 적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확인을 시켜드리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선택중심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2001년도에 처음 적용이 되고요. 선택중심교육과정은 2003년도에 처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2003년도가 돼서야 비로소 고등학교 2학년에 선택중심교육과정이라는 게 처음 도입이 되었다고요. 그럼 그 이전의 시험, 다시 말하면 2002년도까지의 시험에서는 선택중심교육과정에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처음 출제가 되었을 거냐면 2003년도에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되었을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적용 시기와 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적용 시기하고요. 편제는 꼭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갈게요. 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학년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되어 있고요. 선택중심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처음 적용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4개의 학년이 적용되고 있고요. 선택중심교육과정은 2개의 학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그 기간을 우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요. 선택중심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의 개성이나 특성이나 즉 개인차들을 고려해서 다양하게 취업, 즉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게 선택중심교육과정이 도입된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선택중심교육과정이 도입된 취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의 과목 선택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anyway, 어찌됐건. 자, 편제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게 7차 교육과정의 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2007의 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네요. 2007도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있고요. 선택중심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선택중심교육과정도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연도를 써드릴게요. 아까 연도가 몇 년이었냐면 얘는 2001년도였고요. 얘는 2003년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하시다시피 얘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얘는 선택.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공통교육과정이라고만 쓸게요. 자, 그래서 얘는 몇 년도냐면 2010년도가 되는 거고요. 얘는 2012학년도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009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무슨 교육과정이냐면 공통과 선택으로 구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자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2009 자 마찬가지로 2009는 2011년도에 총론이 처음 적용이 됐고요. 2013년도에 장론이 처음 적용이 됐네요. 보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이 2014년도에 강론이 처음 적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고등학교 1학년을 의미하고 있는 거네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2013년, 얘는 2014년도.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2015 개정교육과정은 잠깐 보여드리면 자, 2018년도에 공통교육과정 적용이 됐고요. 선택중심 교육과정도 마찬가지 2018년도에 처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자 마찬가지 공통
선택. 얘도 2018학년도에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는 시간 배당 기준이었고요. 자, 고등학교는 단위 매당 기준입니다. 자, 일단 위에서 얘기했던 적용 시기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 문제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 자, 요 문제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고요. 자, 몇 년도 문제라고 되어 있냐면 2003년도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잠깐만 읽어보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해당되는 특징을 쓰세요 라고 했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에 도입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를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도입이 됐던 거예요. 중요한 건 적용되는 첫 해 시기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네요. 몇 년도 시험 문제냐면 2011년도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2007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읽으니까 또 똑같이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가시면 똑같이 제시가 되고 있을 거예요.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보여드리면 자, 몇 년도 문제냐면 2018년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2007, 2009, 2015 교육과정이 처음 나왔던 문제이고 그걸 한꺼번에 물었던 문제인데 2018년도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된 첫 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2017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논란이 좀 많이 됐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18학년도에 신입생이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몇 년도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고 적용을 받냐면 얘는 2015 교육과정이 적용을 받는 문제였고요. 얘는 2017학년도 신입생이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2009 교육과정이 적용받는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2009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와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된 시기를 물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적용이 안 되는 문제는, 즉 적용 시기가 안 되는 문제는 적용 시기가 안 되는 문제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용이 되는 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건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이 처음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공통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이 모두 다 시험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중학교 3학년에서 학년군으로 따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항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다항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건 적용된 시기와 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된 시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편제는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7에 대한 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이걸 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보세요. 이게 7차고요. 이게 2007입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만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자, 교과, 재량, 특별 교과, 재량, 특별 똑같죠? 그러면 교과, 재량, 특별이라고 하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7차와 2007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네요. 그쵸?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자, 2009 교육과정을 가면 자, 무슨 활동이 빠졌냐면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이 빠졌어요. 그래서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함께 묶고 표현하고 있는 게 창의적인 체험활동입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2009니까 2015를 보여드리면 2009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교과 활동과 창의적인 체험 활동으로. 따라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편제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 이건 7차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보통교과, 전문교과 이렇게 나뉩니다. 이게 7차고요. 2007도 교과와 특별로 나뉘고요. 보통과 전문으로 나뉩니다. 똑같이 2009도 교과와 창의 똑같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뉩니다. 2015도 마찬가지 교과와 창의적인 체험활동으로 나뉘고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건,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보통교과 안에 일반과 심화로 나뉘고요. 마찬가지 보통의 일반과 심화로 나뉘고요. 마찬가지 보통과 심화에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여기 명칭이 좀 달라졌네요.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특징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보통과 전문으로 나뉘고요. 보통의 일반과 심화로 나뉘었는데 그 보통교과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교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목 명칭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의 과목의 명칭은 하나, 둘,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07 교육과정에도 하나, 둘,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5도 하나, 둘,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5 교육과정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인 거네요. 이게 편제입니다. 편제. 아시겠죠? 편제. 그래서 고등학교의, 죄송해요. 편제는 중학교의 변화보다는 어디에 변화가 훨씬 많냐면 고등학교의 변화가 훨씬 많은 게 편제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편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고등학교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이따가 차근차근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저 밑에 나와 있는 시간과 단위 배당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